메인님 그러면 이제 그 베트남 친구 때문에 그 네. 유튜브도 검색해 보면서 네. 야 이게 진짜 이게 북한 이게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탈출해야겠다 네. 결심을 하셨는데 근데 또 이제 가족분들은 또 평양에 있고 그렇죠. 오빠도 지금 뭐 핵 물리학자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혼자 나라도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가족 때문에 많이 그쵸, 제일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망설였던 그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정말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고 한다면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은 영원히 네, 제가 안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부모님께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어쨌든 조금이나마 그래도 변명을 한다면 제가 그 어떤 외국의 실정, 외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 뭐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걸 다 알고 북한으로 갔을 때 예전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아, 그쵸. 굉장히 타락주의자로 살아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예, 정말 그 비관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로 아, 외국에선 이렇게 사는데 우리나라는 이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진짜 뭐 거기서 더 어떤 오만 처벌을 받을 수도 그쵸. 있는 거고 예, 하지 말라는 것도 하다가 뭐 감옥 갈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그래서 잘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북한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차라리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느니 그냥 내가 어디 가서든 내가 잘 사는 모습이 더 낫지 않을까. 그쵸, 그쵸. 약간 그런 생각으로 좀 나름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도 아무리 뭐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걸 북한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네. 가족을 막 이렇게 서로 연주하고 이래서 그 행동을 그쵸. 못하게. 그쵸. 그럼 나민이는 그 몰타에서 근데 아까 얘기 들어봤을 때 막 되게 통제가 심하고 막 감시하고 여권도 뺏어갔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탈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게 가고 싶은 생각은 너무나 굴뚝 같았는데 전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핸드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쵸. 정말 막말로 그 토요일 날에 이제 마트에 갈 때는 시내 이제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네. 그때 갔을 때라도 몰래 빠져나와서 어디 한국 대사관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한국 대사관 네. 위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쵸 뭐 그러니까 정보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감옥 같은 곳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정말 다행히도 굉장히 친했던 동료들이 있었어요. 한 3명, 저 포함 3명이었는데 네. 그중에 한 명이 통역으로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영어도 되게 잘하고 통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름 자유로운 시간도 꽤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소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행정적으로 저희를 책임지고 있었던 상태였고 해서 그 사람들이랑 이제 그 친해졌는데 다 이제 자유주의 분자들이 친해진 거죠. 뭐해서 막 한국 드라마 이야기하고 뭐 강남스타일 싸이 이제 틀어놓고 막 그렇군요. 뭐 그러면서 이제 밤새 그 숙소에서 막 맥주 마시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가고 싶은데 가자. 예. 그러니까 먼저 이제 통역한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 통역이 오케이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셋이 마음을 합치게 된 거죠. 그것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내가 얘기했다가 혹시라도 고발하면 맞아요. 그 잡혀가서 정말 막 제가 잡혀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 진짜 저는 정말 끝장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 막 북한에 가서 막 고문받고 정말. 그렇죠. 반국가 뭐 무슨 범죄를 해가지고 뭐 그냥 뭐 회생 불가한 그런. 요즘 청소년이 남한 드라마 봤다고 막 그 촬영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건데 그런데 어쨌든 나름 모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온몸이 꽉 차 있던 생각이어가지고 어떻게든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정말 안 된다라는 생각은 없었고 어떻게든 가도록 설득을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을 맞췄고 정말 기회가 되려니까 그때 막 저희 그 공장에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한다라는 그 소문이 몰타 사회에 이렇게 퍼지면서 네. 북한 사람들 나와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그게 다 이제 뭐 안 좋은 대로 핵 개발 이런 데로 쓰인다더라. 그래서 공장에 막 여러 조사가 많이 오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보이원이 또 그리고 이제 사업 보고를 위해서 보이원도 1년에 한 번씩은 평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웃 나라 어디 자기 상급한 데 가서 보고를 하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조로의 기회. 네, 그러면서 그렇게 가면서 통역한데 이제 요건을 다 맡긴 거죠. 공장 사람들이 요건을 다 맡긴 거예요. 너가 갖고 있다가 혹시 무슨 조사가 오면 그때만 나눠줘라. 그리고 다시 회수해라. 자꾸 막 조사하는 타이밍 하필 그때 가게 되는 네, 거죠. 정말 그렇죠. 거의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죠. 그래서 요때다 해가지고 그 통역이 이제 요건들 다 제 거랑 뭐 본인 거랑 해가지고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목표했던 거는 독일이었어요. 독일. 왜냐면 체코에 계셨던 거잖아요. 몰타 이탈리아의 섬. 네, 왜냐하면 또 독일에 또 아는 사람도 있었고 통역이 또 개별적으로 어떻게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한국은 그 와중에도 가족 걱정이 너무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남조선으로 갔다 그러면 제일 큰 범죄로 보거든요. 뛴 것 중에서도. 그래서 차라리 그냥 유럽으로 가면은 조금 더 덜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해코지를 덜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독일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독일까지 그렇게 가게 된 거죠. 네. 비행기 타고 가신 거예요? 비행기는 아니고 어떻게든 이제 그 빠져나와야 되니까 제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제가 막 그 전날부터 치아가 아프다고 엄청 많이 신용을 했어요. 이제 막 그 아픈 신용을 가짜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 당일날에 우리 이제 가자라고 했던 당일날이 제 생일. 네, 10월 13일인데 그날에 이제 아침에 그 버이어는 지금 어디 딴 데 간 상태고 여권은 지금 통역한 데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가자라고 하고 근데 아침에 나가자마자 제가 한두 시간 있다가 나 너무 치아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좀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장에 그 사람들을 책임진 또 책임자가 있거든요. 북한 책임자. 통역이 책임자가 아니군요. 통역은 이제 가끔씩 그 공장 뭐 관리자들하고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또 책임자가 부책임자가 있고. 네, 뭐 그럼 그 사람이 통역한테 얘기하면 통역이 저를 데리러 오는 식으로 약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그 통역이 저를 데리러 와서 이제 병원에 데려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제 저를 데리고 빠져나온 거죠 공장을.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자마자 숙소로 가가지고 대충 짐을 막 싸가지고. 그것도 막 그 정문으로 그냥 계단으로 내려오면 CCTV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경비원이 보고 이렇게 막 전화할 수 잡으러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할까봐 그 창문으로 막 짐을 던지고 막 이러면서 영화 같은 정말 그냥 그런 탈출 작전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러 갔었고 근데 비행기를 못 타게 됐어요. 왜요? 그 셋 다 여권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한 친구가 여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는 일단 여권 없으니까 티켓은 안 되잖아요. 비행기 티켓. 그래서 거기서 무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몰타 내에서 계속 돌아다녔죠. 호텔도 갔다가 뭐 어디 무슨 숙소도 갔다가 막 그 숙박 뭐 요강 같은 데도 갔다가 막 이러다가 결국엔 찾아낸 루트가 배로 가자. 그러니까 몰타에서 그 이탈리아 시칠리 섬까지는 2시간 반 정도밖에 거리가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당일치기로 여행도 많이 다녀오고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는 게 크게 요건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이디 카드 이것만 있으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옷도 최대한 관광객처럼 입어가지고 그렇게 누가 봐도 관광하러 온 사람처럼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건 있는 저부터 들어가서 이제 내밀고 뭐 물어봐요. 근데 뭐 영어 모르는 척만 또 연기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배를 타고 그다음에 시칠리 섬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저랑 친구랑 통역은 또 뒤에 있어요. 이 구조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한쪽이 잡히면 뒤에서 또 저치를 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먼저 우리가 그 안전하게 통과하는 걸 보고 뒤에서 또 이제 따라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떠날 때까지 굉장히 긴장했던 것 같아요. 최대로. 그 배가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 뭐 모르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들이닥칠까봐.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됐으니까 지금. 그렇죠. 시간이 지체된 상태고 이제 저희가 어디 있는지 충분히 알 수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건설 노동자들 60명도 있었고 저희 봉제원자 노동자 40명. 그 버이언이 건설 노동자들 이렇게 막 장정들인데 힘센 장정들인데 그 사람들 동원하면 저희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가 떠날 때까지 엄청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안전하게 배가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시칠리 섬에 도착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살았구나. 자유다. 이제 해방이다. 시칠리 섬 도착하셔서 제일 처음 하신 게 혹시 뭐예요? 무슨 일 하셨어요? 뭐 커피를 사 먹는다든지. 아니요. 도착해서 무슨 그 택시를 탔어요. 택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택시를 타서 어디 도착해가지고 지금 막 10년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도착해서
어디 배를 탔는데 그 배 타고 가다 보니까 무슨 열차를 탔어요. 열차를 탔는데 그 열차가 배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와 열차가 배로 저도 몰랐네요. 그런 게 있어요. 신기하네. 시리에서. 네, 그래서 그 배가 열차를 실은 채로 또 이제 이탈리아까지 시칠리도 섬이니까 이탈리아 네, 본토로 가야 되니까. 본토까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로마를 거쳐서 그다음에 막 뭐 기차도 타고 택시도 타고 뭐 이것저것 오더 타고 해가지고 독일까지 가게 된 거죠. 네. 그래도 독일까지 정말 잘 가셨네요. 그렇죠. 다행히 그렇게 가서 독일에서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네, 독일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신. 네, 독일 난민 수용소에. 난민 수용소. 네, 거기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난민 수용소가 굉장히 완전 혼잡한. 그때 막 그 어디죠? 시리아에서 네, 시리아 난민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었어가지고 막 그 출입문이 통제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낮에는 뭐 완전 거의 뭐 북한 말로 와야판인 거예요. 아예. 와야판이 난리라. 네, 막 사람들이 와 이런다고 해서 와야판이라고 하는데 정말 뭐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러니까 제가 뭐 또 버스를 타가지고 어디 가서 등록을 해야 제가 난민으로 등록이 된대요.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제 차례는 안 오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막 들락날락하고 또 한쪽에서 북한에서는 또 저희가 독일까지 갔다는 건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걸 알아냈어요. 알아냈더라고요. 그래서 베를린 그 대사관에다가 막 베를린 대사관 쪽에서 이제 독일에다가 우리 사람들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게다가 또 굉장히 추워요. 멀타는 더운 나라인데 네. 독일은 그때 해도 한 번 못 봤던 것 같아요. 낮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하게 안전하려면 북한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쵸. 거기가 어디냐? 한국이다. 한국이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프랑크푸르트 한국 영사관에 들어간 거죠. 네. 근데 난민 수용소에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화를 먼저 했어요. 전화해서 우리 도와달라. 우리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약간 처음이다 보니까 탈북이란 말도 입에 잘 안 오르고 막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때가 뭐 5시 반이었나 막 그랬었는데 일단 오늘 업무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업무가 끝날 시긴 했어요. 끝날 시간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열차 같은 걸 탔었나? 열차를 타고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영사관 주변에 있는 호텔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묵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다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안다고. 그래서 어제 전화하셨던 분들이시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라고 이제 해서 저희가 또 영사관을 직접 가는 건 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해서 그분들이 봉고차를 갖고 이제 나오셨더라고요. 나와서 저희를 이제 이렇게 악수해 주시는데 너무 놀랬던 거는 저희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어디 전화했는데? 밤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조사를 다 하셨나 보구나. 그 사람들이 몰타에서부터 저희를 지켜본 거예요. 너네 어디까지 가라보자고. 알고 있어? 알고 있었는데 막 뭐 와라 이러지는 않고 그냥 지켜보다가 뭐 독일로 가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뭐 항상 뭐 나가면 납치해 간다 그러는데 전혀 안 그래요. 그냥 알고는 있는데 건드리지는 터치는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출동을 하는 거죠. 잘 해주셨어, 대해주셨어. 그래서 봉고차 타고 바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저희는 또 막 임시 여권을 받아서 가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 국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래도 한 며칠은 걸리겠지 했는데 그래서 막 라면도 사가고 며칠 동안 먹고 살 식량을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 바로 그날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임시 여권이요? 네, 그래서 오전 10시에 들어갔는데 저녁 7시 비행기를 탔어요. 정말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와, 그렇게 일 처리가 빨리 되는구나. 이게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올 때는 양쪽에 북한 여권이랑 이게 그 대한민국 여권이랑 같이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 전날 저녁에 막 내일 전화하세요 할 때부터 이미 다 준비를 하셨겠네. 그 비행기 편도 알아보고 뭐 이런 거를.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오전부터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그렇게 되어가지고. 잘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이 또 괜히 막 그 탑승구에서 대기하는 거기서도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섞이면 또 뭐 무슨 안전수칙이 있나 봐요. 저희를 라운지를 뽑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었죠. 그렇군요. 그 나미님 제가 어저께 그 김가영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가영님은 태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그 영사관 우리나라 직원분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막 말을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직 비행기 안에서도 저 북한 막 간첩 보위부가 날 잡아갈 수 있나 보다 해가지고 네. 그 밥 기내식도 밥도 못 먹고 네. 무서워서 네. 막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혹시 그 나민이님은 한국 가실 때 이제 안전하니까 뭐 영화도 보시고 아니면 밥도 잘 먹고 이제 안전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나요? 저는 그냥 저희는 일단 뒷좌석 맨 마지막에 내려라. 네. 신문지를 덜덜 말아갖고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문지. 네,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내릴 네. 때. 그리고 뭐 웬만하면 뭐 이제 그 스튜어디스 분께서 네.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냥 웬만하면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또 그런 게 있나 보다 해가지고 애초에 영어는 제가 제일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비행기 쪽으로 네. 그 창가 쪽으로 이제 그 자리가 되었었고 이제 통역이 영어를 되게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스튜어디스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뉴질랜드에서 오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교포처럼 이제 위장을 하고 그랬는데 교포로. 중간에 통역이 화장실을 갔어요. 그때 네.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영어로 말을 거는데 영어를 모르니까 네 한국말 한국 분이셨어요? 막 근데 네 이상은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그게 뭐 티가 나니까. 한국 비행기 대한항공 비행기. 약간 아시아나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시아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약간의 에피소드도 있었고 저는 그냥 편하게 영화 보면서 왔어요. 그때 봤던 영화가 세시봉이었거든요. 세시봉.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강하늘 배우 역시 막 이러면서 뭐 사전에 좀. 네, 그렇게 도착해가지고 바로 그냥 국정원 분들이 비행기 앞에까지 마중 오셨더라고요. 훌륭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일반적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거. 그쵸. 그러면은 기내식도 잘 드신 거예요, 나민이님은? 기내식도 괜찮게 잘 먹었어요. 야, 우리 네. 가영님은 왜 이렇게 쫄쫄 굶었더라고 그 시간에. 저희는 약간 유럽에서 와서 그런가? 뭔가 어쨌든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제발 그 얘기 좀 해달라고 밥 먹어도 그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러면은 나민이님 어쨌든 다행히 그 한국에 이제 잘 도착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비행기 타고 이제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 그 인천공항 막 내릴 때 그 뭔가 이렇게 좀 감회가 새롭다고 하시는데 뭐 그런 어떤 좀 느낌이 도착하실 때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때까지는 실감이 안 됐나요? 저는 약간 이제 정말 저희가 이제 올 때 알프스 쪽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세상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처음 봤어요. 전망이 너무 좋았겠네요. 네, 공기 진짜 너무 좋고 이제 밑에는 초원인 푸른 밭인데 그 산 위에는 눈이 있고 그런 절경을 처음 봐가지고. 북한은 그런 게 없네요? 뭐 평양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런 걸 본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나중에 그 다 이제 안착이 되면 다시 여기 여행 오자 이러면서 이제 왔거든요. 그러다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천공항 때까지도 괜찮았어요. 인천공항이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깨끗하다. 네, 저는 이제 파란 주단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파란 주단. 실내에 이렇게 카펫 같은 걸 이렇게 깔았는데 주단 그 카페트 이렇게 깔려 있는 거 바닥에. 네, 그걸 깔았는데 실내에 이렇게. 그게 뭐 되게 접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북한에서는 그 카펫도 비싸가지고 주단도 비싸서 김정은이 갈 때나 이렇게 깔아주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깔아주지 않아요. 네. 난 그런 걸 밟을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막 여기서는 실내에서 막 아무나 막 밟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역시 덜이 많긴 많나 보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 안내판이 한국어 되어 있고 중국어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역시 국제적이긴 하구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저렇게 안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은 외국인이 많이 오지가 않으니까 저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오긴 오나 보다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유리가 그렇게 많은데 깨진 유리가 그렇죠. 인천공항 외벽에 이렇게 막 유리로 돼 있잖아요. 네, 그 나갈 때 보면은 뭐 엘리베이터도 유리고 다 유리인데 깨진 게 한 부분도 없어가지고. 그게 북한은 그런 건물이 별로 없나요? 그러니까 건물에 유리 창문이 있지만 저희 학교 때부터도 늘 그 창문 유리가 깨져서 그거를 이제 막 그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풀 붙여서 뭐 이어 붙이고 뭐 항상 깨진 유리만 있다. 네, 깨진 유리가 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리 자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보면은 좁지 않게 그런 너무 튼튼해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좀 막 이러면서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인천공항을 나와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죄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여기서 육로로 한 3-4시간이면 차 타고 3-4시간이면 집까지 가는데 그렇죠. 평양 가깝죠. 네, 나는 이제 평생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갔구나. 약간 그런 그때 이제 생각? 좀 이게 체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네요. 네, 차라리 유럽에서는 그냥 이렇게 반대쪽이니까 그냥 전혀 이제 그런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옆인데 이제. 바로 이제 딱 그렇게 왔었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 안전 교육을 받았던 적국이라고 교육을 받았던 곳에 제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우울했었어요. 차 타고 오는 내내. 그랬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좀 특별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 참 와서 자유를 찾으셨는데 그 첫 느낌이 행복한 게 아니고 이제 나는 정말 부모님을 못 보겠구나. 적국에 왔구나. 약간 그런 배신자 느낌 이런. 그쵸. 그 사상적 교육 때문에 그게 드는 건가요? 뭐 내가 여기에 옴으로써 인해서 우리 가족은 도한 처벌을 받겠지.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걱정되는 거니까. 네,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막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가연님 이렇게 한국에 오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국정원 조사를 받으러 바로 가는 건가요? 병원에 들려서 간단한 신체 검사를 하고 국정원에 가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국정원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옷을 싹 다 갈아입혀요. 네, 저는 그게 좀 되게 싫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옷을 벗으라고 하지? 오늘 그냥 다 벗으라고요? 네, 그냥 뭐 일단 서지품 검사 다 해요. 다 하고 뭐 저희가 라면 갖고 왔던 것도 이제 그대로 가져갔는데 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아까운 식량을 왜 버리라고 하는 거야? 북한에서 굶어 죽는 이거 라면 왜 버려? 네, 근데 뭐 바이러스가 묻었을 수도 있다 막 그러는데 와 되게 뭔가 역시 그래서 막 그런 북한에서 엄청 아까운 건데 고급인데 버리라고 해가지고 좀 이걸 왜 버리라고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뭐 옷 다 벗고 이제 어떤 그런 거예요. 날카로운 무기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걸 이제 감춰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요. 네, 그것도 이제 어쨌든 저도 뭐 거기서 많이 불평을 하긴 했는데 지나고 보면 누군가는 한번 했던 지시기 때문에 그런 안전 규칙들이 계속 이렇게 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옷을 벗으라고 하지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알몸 검사라는 걸 처음 당해봤어요. 그때. 알몸 검사. 네, 근데 이제 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알몸 검사 받을 때만 해도 참 이거 나만 이게 진짜 뭐 북한에서 배운 대로 막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의심 같은 건 안 돼요. 약간 좀 이제 되게 또 좀 엄격한 분위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지 막 나는 여기 오면은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를 이거 왜 자꾸 여기에 나를 가둬두는 거야? 막 그런 생각. 또 가둬두는 거네. 네, 그러니까 뭐 검사하고 그다음에 내보내려나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옷을 다 이제 새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입고 그 방에 숙소 이제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잠자는 방을 그래서. 왜 여기를 또 가둬두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거기서 막 그런 생각 여기가 국정원이냐?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그냥 대사관에서 출발할 때도 독일에서 출발할 때도 가면은 누가 마중 나와 있다라고 했지 국정원이 마중 나온다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도착했는데 여기가 뭐 무슨 뭐 간판에 국정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지. 그냥 어디 들어왔는데 검사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여기가 국정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래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막 뭐 남쪽으로 뛰면은 국정원에서 막 성고문하고 그런다던데. 성고문. 근데 맞아. 아까 알몸 검사 막 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막 고문한다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되겠다 진짜. 그런다던데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너를 성고문하게 생겼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끝났어요. 그거는 그냥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번 했던 거고 뭐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너가 좋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딱 그것도 그냥 그 어떤 그러니까 무기 같은 그런 걸 숨겨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검사를 하는 건데 그것도 여성분이 그냥 잠깐만 내려 보세요 이 정도지. 막 북한은 북송되면은 뭐 막 별데 다 검사한대잖아. 그건 절대 아닌 거고 그냥 잠깐 보는 정도였고 이제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준 옷들이 다 좋은 옷이었어요.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준 옷을 그대로 그렇게 입고 한 3개월 동안 거기서 조사받으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 또 조사받는 얘기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저희 4부에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